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결혼 3년 차 여성입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 친구가 부러웠어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둘 다 아이가 없었지만, 친구는 친정도 잘 살았고, 남편도 돈 잘 버는 사업가라 늘 여유로웠습니다. 반면 저는 수시로 회사를 때려치는 남편 때문에 처녀 때 다니던 물류회사를 다니며 늘 고군분투했습니다. 게다가 욱하고 허영심 많은 제 남편과 달리 친구 남편은 차분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고요. 사건이 터진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친구 부부와 함께 강원도 펜션으로 놀러 갔습니다. 친구는 우리 부부와 휴가를 같이 보내고 싶다며 이번에도 여행비를 거의 냈습니다. 저는 몸으로 때우기 위해 부대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여리 씨, 친구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몸을 돌려 친구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남편이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제 남편과 친구는 술을 사러 시내로 간 터라 펜션 안에는 저와 친구 남편만 있었습니다.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무 말이나 뱉었습니다. 친구 남편이 대뜸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친구 남편의 입술이 제 입술과 맞닿았고 친구 남편의 혀가 제 입술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친구 남편은 제 허리를 휘감았고 제 등을 매만졌으며 제 입술을 빨며 옅은 신음까지 내뱉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까스로 친구 남편을 밀쳤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제 외침에 친구 남편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종석 씨,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친구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친구 남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이야, 종석이는? 어느새 펜션 안으로 들어온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나쁜 짓을 한 친구 남편은 어느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친구를 부러워하고 내 남편과 친구 남편을 내심 비교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쓰레기랑 살고 있는 제 친구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부르는데 저는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제 친구 남편과 자고 말았습니다. 꿈에서요. 끈적이게, 집요하게 서로에게 파고들었습니다. 야릇했고 좋았습니다. 미치도록 좋았어요. 그토록 흥분한 게 언제였을까요? 아무리 꿈일지라도 이런 꿈을 꾸다니. 저는 나쁜 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출근을 해서도 괴로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친구 남편이 저에게 키스를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꿈속에서 친구 남편과 몸을 섞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친구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리 씨? 친구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꿈속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병원에 있을 때 친구 남편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기에 이번 통화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왜 그랬어요? 나는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바람났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미주랑 여리 씨 남편 바람났다고요. 그래서 보란 듯이 내가 여리 씨에게 키스한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제의 충격은 충격도 아니었어요. 제 남편과 제 친한 친구 미주가 바람이 났다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친구 남편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비밀번호 패턴은 풀리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안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의 영상이 오늘 날짜까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 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미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친한 친구를 피한 채, 남편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주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 남자가 또다시 나에게 키스를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미주 남편은 제 남편과 미주가 엉겨붙은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한 친구 미주는 불륜 중이었어요. 언제부터예요? 작년 여름부터인 것 같아요. 언제 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증거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외도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네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리 씨, 저는 이혼할 거예요. 저는 이혼 안 해요. 반사적으로 내뱉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졌으니까요. 울어요. 한참 울 때네. 울다 보면 눈물도 없어질 거예요. 이 두 사람 종석 씨가 아는 거 아나요? 이제 알려주려고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무슨 시간요? 울 시간? 아파할 시간? 남자의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아파해야 돼요? 저와 꿈에서 몸을 섞었던 남자는 자연스럽게 저와 자신을 우리라고 칭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우리, 병신같이 당한 우리, 피해자인 우리.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가 제 옆으로 오더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해줘서. 저는 남자가 건넨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리 씨한테 키스한 것도 미안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여리 씨가 너무 불쌍했어. 여리 씨가 불쌍하고 나도 불쌍했어요. 미안해요. 남자가 사과하자 이상하게 남자에게 키스하고 싶어졌습니다. 꿈속에서처럼 남자와 몸을 섞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리 씨, 힘들면 저한테 기대도 돼요. 나쁜 마음 안 가질게요. 저는 그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했지만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주 생일 파티를 두 부부가 함께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 모든 걸 알기 전에 말이죠. 저는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미주네 집으로 남편과 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뿌리지 않던 향수를 뿌리고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몇 번이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외모에 부쩍 신경 쓰고 귀가가 늦고 저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외도의 사인이었는데 저는 그 모든 걸 부정하며 돈 버는 데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둔했던 걸까요? 미주는 생일 분위기를 한껏 내기 위해 풍선을 달고 와인을 준비하고
향초를 켜두었습니다. 미준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한 음식은 어느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입맛을 잃어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몰랐지만요. 저는 남편과 미주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과 미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마치 한 번도 바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서로 몸을 섞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능숙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주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의 눈빛이기도 했고, 연민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싫었어요. 제가 불쌍한 존재라고 알려주는 그 눈빛. 식탁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미주 남편이 입을 떼었습니다. 고미주, 우리 이혼하자. 너 여리 씨 남편이랑 바람난 거 알고 있어. 제 남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종석 씨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바람을 폈다고요? 종석아, 미주가 저처럼 불쌍한 자신의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면 우리 아빠한테 더 이상 사업자금 못 받아. 그래도 괜찮겠어? 미주는 자신의 남편이 자수성가한 남편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미주 친정의 돈이 미주 남편 사업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허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계속 깨닫게 되더군요. 바람난 거 인정하는 거야? 미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바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사업자금 못 받냐 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당신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아니야? 사업자금 더 이상 받을 생각 없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뱉어내라면 나 뱉어내. 그치만 나 너랑 이혼한다. 그래? 그럼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강철이랑 살면 되겠네. 미주는 제 남편을 친구 부르듯 불렀습니다.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너도 열이랑 이혼하고 나랑 살 거지?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친구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남편이 어떻게 대꾸하는지 남편의 입술을 쳐다보았습니다. 어, 나도 열이랑 이혼하고 나 미주 너랑 살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도를 한 걸 빌고 또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저랑 이혼을 하고 제 친구랑 살림을 차리겠다고 말하다니요. 남편은 저를 2번 죽였습니다. 당신 미주랑 산다고? 날 버리고 나랑 친구였던 미주랑 산다고? 남편은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미주를 탐내는 걸까요? 아니면 저보다 미주가 더 이뻐 미주와 바람이 난 걸까요? 나 미주 사랑해.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진 걸까요? 친구를 부러워하고 질투한 죄? 남편이 바람난 것도 모르는 멍청한 죄? 여리 씨 가요. 우리 쓰레기들하고 상대하지 마요. 남자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자의 손에 이끌려 남편과 미주를 두고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의 차에 타 한참을 달렸습니다. 저는 울었고 남자는 운전만 했습니다. 그러다 더는 안 되겠는지 남자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리 씨 그만 울어요. 여리 씨 우니까 나도 아프다. 우리 잘래요? 제가 남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제게 키스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남자의 입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키스보다 더 격정적인 키스였습니다. 서로의 입술을 빨고 불었습니다. 서로의 타액을 주고받으며 슬픔과 원망과 분노도 주고받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어느새 보조석까지 넘어와 제 위를 덮쳤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꿈속 그때처럼 몸을 섞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남자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고 제 목덜미에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남자가 제 가슴을 움켜쥐었을 때 갑자기 크나큰 슬픔이 몰아치더니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고 저는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술 취한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나 만나서 고생만 했잖아. 나는 미주랑 살 거야. 미주랑 살아서 인생 역전할 거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라. 돈 많은 남자 만나. 미주 남편도 괜찮더라. 어느 남편이 자신의 아내더러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슬펐습니다. 그 다음날 미주를 찾아갔습니다. 들어와, 열이야. 미주는 친한 친구 대하듯 다정히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우리 남편이야? 네가 부러워서. 내 남편 나랑 결혼한 거 돈 때문에 한 거거든.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늘 사업이 먼저더라. 니네 부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잖아. 부럽더라. 네가 부러우니까 그냥 니께 갖고 싶었던 거지. 나는 너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너 나한테 이래? 너 나 질투했잖아. 너 나 많이 부러워했잖아. 그거는 진정한 친구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너 아직도 네 남편 모르는구나? 남자도 모르고. 그래서 네 남편이 바람난 거야. 어차피 네 남편 언젠가는 너한테 돌아가. 그게 네 남편이야. 저는 친구의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열이야, 나는 아직도 네가 친구야. 그래도 이렇게 된 건 미안하다. 저는 깔끔하게 남편과 이혼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미주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주도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미주 전 남편은 미주 친정에서 돈을 빼가는 바람에 사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미주의 말대로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게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미주가 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저에게 찾아갔습니다. 제 전 남편을 내친 거와 달리 저는 그 사람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인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저도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프게도 저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벚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느새 봄이 왔더군요. 여리 씨, 저 이제 사업도 다시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이제는 누군가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돈이 많은 사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 하나 먹여 살릴 정도는 돼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종석 씨. 종석 씨 볼 때마다 미주가 떠올라. 전 남편이 떠올라요. 그래서 괴로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은 동의의 표시겠지요. 종석 씨 눈을 보고 있으면 너무 슬퍼요. 내가 얼마나 슬픈 존재인지 종석 씨 눈이 맨날 알려줘. 나 그거 싫어요. 우리 이제 홀로속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연락해요. 좋은 여자 만나요. 종석 씨 그래도 돼.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놔두고 벚꽃이 활짝 핀 그 공원을 나왔어요. 아마 그 사람도 저를 볼 때마다 위주와 제 전 남편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잡지 않았을 겁니다. 벚꽃은 너무 아름다운데 제 마음은 좀 슬펐어요. 그렇지만 내년 벚꽃은 슬픔 없이 기쁜 마음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